스승님, 제가 숨이 막힐 만큼 힘이 들 때 숨을 쉴 수 있도록 큰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저를 볼 때 항상 부족한지 항상 저를 가르치고, 제가 잘못할 때 야단을 늘 쳐서 주눅이 들어서 살았습니다. 같이 살면서 경제도 계속 힘들고 남편에게 꼼짝 못하는 것도 힘들어서 단월교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 데 다녀봤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아이들이나 키워놓고 그렇게 살지 뭐 하고 포기하고 힘들어할 때 스승님 법문을 만나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들은 지 7년 차입니다. 이제서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신임을 못 얻어서 전법 공부도 남편이 반대하고 못하게 해서 저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지도자 공부도 하고 싶었지만 그 의논도 못하고 하고 싶다는 말도 해보지도 못하고 지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인테리어 일을 조그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작년부터 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해서 올해 3번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올해는 좀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남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부부로 살면서 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남편의 건강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편을 살리고 남편이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질문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일 안 그쵸? 그 남편이 이제 많이 풀이 죽었나요? 그래가? 조금 죽었습니다. 조금 죽었네, 아직까지. 왜 아픔을 자꾸 주느냐 하면 네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아프게 하는 거다. 너의 고집을 한 번 아플 때마다 조금씩 내려놓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을 이 육신을 차고 있게 했느냐? 이 육신이 센서입니다, 센서. 이걸 아프게 하면 내가 조금 고집 부리던 게 조금 이렇게 정리하라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인을 만났는데 우리는 지금 부인으로 만난 게 아니고 우리 이거 잘 배워야 돼, 앞으로. 우리는 지금 오늘날 사는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으로 태어난 우리는 지금 부부 사이로 만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살던 선조님들은 부부로 만나던 시대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 홍이 인간들은 부부로 만나지 않습니다. 요거 지금 착각하고 이때까지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만납니까? 도반으로 만나는 거예요. 도반. 도반과 부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부부는, 이 남편이 어떤 큰 일을 하고 여성은 안에서 작은 일을 하면서 서로가 도움되게 사는 거죠. 그걸 내조를 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대한민국, 이건 조선이 아니에요. 요 조금 이게 이해되게 해줘야지 이해가 되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지금 태어나서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원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화기가 있고, 진화기. 인간이 진화기가 있습니다. 진화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는 거예요.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 활동기가 있는 거예요. 이 3단계입니다. 그럼 진화는 언제 진화를 하는 것이냐? 진화는 30% 될 때까지 진화합니다. 30%. 30% 될 때까지는 진화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기에는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30% 진화를 하는데 수만 년이 걸립니다.
인간 진화. 요거 자연 진화를 이야기하는 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구에 와서 진화를 하는데 이게 30%될 때까지는 수만 년이 걸리죠. 이제 30%가 딱 되니까 진화가 끝났기 때문에 이 지구를 정리를 좀 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1,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1,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정리를 하는데 30%에서 40% 되는 10% 시간 동안 정리를 해요. 이 정리를 하는데 그때 1,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사람들이 죽을 사람은 죽고 갈 사람은 가고 희생할 사람은 희생하고 정리를 딱 했는데 인류의 사람 수를 얼마나 만들어 놨냐? 30억 인구를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에 3천만 인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진화기가 끝났음을 숫자로 알려준 겁니다. 30% 진화가 끝나고 여기다가 인간 숫자를 탁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시키고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40% 정리를 다 해놓고 나니까 이제부터 성장기가 일어납니다. 이제 진화가 끝났어요. 인간 진화는 그때 끝난 겁니다. 그럼 성장기를 일으키는데 성장기는 무엇을 하냐? 지식을 갖췄습니다. 우리 지금 베이비 부모들부터 지식을 갖추는 이유가 성장기이기 때문에 지식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식을 갖추면서 성장을 언제까지 하냐? 70%까지 합니다. 70%까지 성장을 하고 나서 그때가 이 인구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 인류의 70억 인구가 되는 거죠. 70% 성장을 했을 때 인구수가 70억 안팎의 인구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7천만 이 안팎에 되는 거죠. 한반도 국민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70%를 마치는 거죠. 이걸 선천시대를 마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2012년 12월 21일 날까지 선천시대를 마치고 70% 성장기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13년도부터는 활동기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활동기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못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멈추고 있는 거죠. 깝깝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제 활동을 바르게 하면 어떻게 되냐? 신나죠. 깝깝한 거 다 풀립니다. 힘든 거 다 없어져.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런 것이지. 근데, 이 깝깝한 걸 묻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만 자꾸 하노, 이 칼라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당신 밑에를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도반으로 만나는 거예요. 도반으로 만나면 사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냐? 상생. 서로한테 도움되게 살아야 된다. 도움되게 사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도움되냐? 말을 주고받으면서 산다. 상생이라 하니까 니를 갖다가 고등어 한 개 더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말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게 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라도 나누면서 같이 상생하는 것이다. 말은 내 영혼에 에너지를 좀 주는 거예요. 내 영혼. 육신에는 고등어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감귤을 먹어도 돼요. 근데 말은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의 서로한테 양식이 되면서 상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부부라고 만났는데 도반으로 만나서 사는 법을 알고 만나고 살았다면 상생하고 사는데 네가 아플 일도 없고 나도 아플 일이 없어요. 힘들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너가 내한테 말을 안 하고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했다. 깝깝해지는 거지. 우리가 영혼의 에너지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전부 다 질량이 낮아져서 우리가 진화한 자들이 또 이게 성장기에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혼의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지식은 말이죠. 지식을 갖추는 이유가 내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럼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의 이치로 풀어낸 진리를 또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내 영혼이 성장하는 거지 네 육신을 성장시키는 게 육신은 저절로 음식을 먹으면서 저절로 그래 되는 거고 내 영혼이 깝깝하면 어떻게 돼? 내 영혼이 깝깝한 거는 지금 현실의 네 질량이 너무 낮다. 낮으니까 생각의 질량이 너무 낮으니까 깝깝한 거예요. 깝깝하면 어떻게 돼? 네 피부도 까매지고 뭐가 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꾸 이렇게 육신이 안 좋아져. 그래서 아픈 거로 해갖고 자꾸 나오는데 이런 거로 해가지고 지금 이것만 풀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영혼 성장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풀어놔도 또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월도에 가든 그 절에 가든 교회에 가든 비려니까 조금 나사종으로 임시방편으로 해준 거지 네 질량 모질라는 걸 알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거라. 근데 공부는 안 시키고 자꾸 그냥 비는 것만 가르쳐 주니까 빌다가 보니까 20년 30년 지나버렸네. 그럼 내 영혼의 질량이 너무 낮은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질량이 너무 낮아. 생각의 질이 너무 낮아서 오늘날 아주 지구가 이만큼 발전돼 갖고 있고 에너지가 풍부하고 질량이 큰 데서 살기가 우리는 힘들고 버거울 수밖에 없죠. 요래서 지금 아픈 게 오는 거예요. 아픈 게 오니까 이거를 우리가 몰랐다면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 몰랐습니다. 요번에 한번 용서해 줄 수 없을까요? 이러면서 또 가야지. 선생님 좌우지간 나사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나는 그 짓 못해요. 누가 왜 그렇게 됐다는 걸 알려줘.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 주는 거지. 사람이 죽고 산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연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3생 동안 인연을 가져가요. 혈육 인연이나 부부 인연이나 이런 걸 하면 누구 헤어졌다고 헤어져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번 인연 맺으면 3생을 갑니다. 3생. 3생을 가는데 내가 육신은 거뒀지만 영혼은 떠나지 않아요. 영혼들은 내 주위에 지금 헤매고 있고 전부 다 동참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로 해갖고 우리 주위에 있단 말이죠. 우리 조상들도 전부 다 우리 형제들도 죽었다 하는데 이 사람들 안 갔어요. 이 영혼들이. 영혼들은 팀워크로 온 거예요. 팀워크로. 우리가 같이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은 걷는 것은 내가 희생을 하고 가지만 그 희생을 한 바람에 너희들은 무엇을 또 생각을 하고 무엇을 또 깨달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남겨주고 떠난 거예요. 누가 집안에서 하나가 죽으면 생명을 걷어가면서 희생을 하고 갔는데 우리는 거기서 크게 깨달아가지고 이 영혼이 힘들고 깝깝한 것을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우리한테 숙제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풀어내고 나면 어떻게 되냐. 희생당한 영혼이 이제 윤회하러 가요. 이걸 못 풀어내면 깝깝하잖아요. 깝깝한데 어떤 길을 가? 못 가. 그래서 붙들려 매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던 일을 못 했으니까 나중에 이별을 하고 사별을 하면 그때는 내가 혼자 됐으니까 혼자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남편이든 내 동생이든 부모님이든 다
다시 일깨워 주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도인들이에요. 그 사람 살리려고 달라들지 말고 우리 잘못이 여기까지 왔나. 이런 거를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추구를 하며 도움 받을 것이고, 이거는 조금 넘어서 갖고 도저히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 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게 가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의 우리가 뭔가를 도움을 바라는 게 달라져야 되지. 오고 가는 거는 당신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니까 우리가 생떼 쓰지 말자고요. 생떼. 내한테 선생님 그래도 나사줘요. 그건 네 알아서 하고 내를 욕하고 떠나든지. 그건 생떼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이라도 바르게 행동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런 거니까 남편이 지금 아픈 거는 이유가 있어서 아픈 거니까 그런 걸 찾아가면서 남편이 그렇게 무시하고 하는데 뭘 가는 게 그렇게 억울하노? 당신이 무시하고 내한테 당금질을 한 만큼 내가 더 성장을 해갖고 당신이 가고 나면 세상을 살아나는 게 더 잘 풀어나갈지 어떻게 알아? 응?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하듯이 그래도 어려울 때 내를 보살펴준 남편이니까 조금 이러고 싶습니다. 이 소리는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또 지금 풀어가는 걸 같이 풀어가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